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57번째 시간 이 글자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금은 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행위나 권리의 행사를 자유로이 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얽어매거나 제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한 글자씩을 알면 이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묶을 속자입니다. 나무 목자에다가 이렇게 큰 입구 몸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둘러싼 것이죠. 무언가를 끈으로 묶어 놓은 것이 묶을 속자입니다. 거기에를 구분을 하거나 묶은 것을 풀어 놓은 것이 바로 가릴 간자가 됩니다. 분류를 했다는 뜻이 되겠죠. 갑골문 이렇게 생겼고요. 금문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은 직관적인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전으로 오면서 지금의 해서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가릴 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묶기는 묶는데 이렇게 가려서 구분해서 묶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허신의 설문해자를 보면 이것은 묶어 놓은 것은 다시 풀어놓고 분류해 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나누어 놓았다 라는 8팔자의 뜻은 어디든 살아 있습니다. 다시 묶을 속자로 갑니다. 허신의 설문자를 보시면 속이 나왔는데 박이 나오고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을 조사해보면 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주에 해당한다. 육서 중에 전주 가차 중에 전주에 해당한다라고 설문해자에는 나오고 있고요. 나무 목을 당연히 따르고요. 이거는 입구자라고 하기에는 이것이 애워쌀 위자, 큰 입구 몸이라고 보통 보는 것 같습니다. 애워쌀 정도로 이렇게 좀 길어야 나무를 좀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위라고 하겠습니다. 위의 뜻을 따르고 나무 목자의 뜻을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육서 중에 회의자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릇 묶을 속자에 속하는 글자들은 모두 묶다는 뜻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얼글 박자입니다. 얽다라는 것은 노끈이나 줄 따위로 이리저리 거는 것을 얽는다, 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골문 금문은 없고요. 소전체만 이렇게 있습니다. 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사변을 있겠죠. 오로지 전자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 글자가 이 방추, 이 실타래를 손으로 풀어내는 듯한 이 펼부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다시 이렇게 칭칭 감는 듯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실사를 굳이 다시 넣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사를 제외한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게 바로 배정한자, 급수한자는 아니지만 펼부자, 양하 박자라는 글자입니다. 펼부자는 이렇게 실타래, 이 방추를 손으로 이렇게 쭉 당겨서 쫙 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문도 이렇게 손수와 위에 있는 이 글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로지 전자하고 상당히 비슷한 어떤 패턴을 보이고요. 실제로 이 세 글자는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로지 전자와 펼부자는 지금은 상당히 구별이 되어 있지만 그냥 대충 얼핏 보더라도 두 글자는 상당히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전자도 한 방향으로 쭉 돌린다. 오로지 한 방향으로 간다의 오로지 전자로 이 글자를 풀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얼글 박자는 허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야. 아까 속을 찾았을 때는 박야라고 되어 있었는데 서로 같은 뜻을 가진 글자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묶을 속자는 회의자로 보았는데요. 이 얼글 박자의 경우에는 실사의 뜻을 따르고 왼쪽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펼부자는 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는 소리다. 그래서 형성자로 보는 것이 묶을 속자와는 좀 다른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글자 복습하겠습니다. 준 5급의 묶을 속자 나무목이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획이 됩니다. 1급의 얼글 박자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부수이고요.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획이 됩니다. 오른쪽이 음을 나타낸다고 허신은 보고 있었죠. 자, 속박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어떤 행위나 권리의 행사를 자유로이 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얽어매거나 제한한다. 속박을 당하다. 봉건적 신분구조가 붕괴되면서 서얼, 노비도 양반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뭔가 상징적인, 추상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이를 하면서 처음으로 기계에 의한 속박을 받았다. 비슷한 말로는 농반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것도 묶을 반자이고 이거는 어디 그죠? 바구니 같은데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속박이라는 것은 묶여 있고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지 않죠. 물리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또 물리 용어로 쓰이고 있네요. 물체 운동이 다른 물체나 전자기장의 제한을 받아 어떤 공간에 갇히는 현상을 물리학 용어로 속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듯합니다. 다른 글자 보실까요? 결속이라는 것도 있죠. 결속을 다지다 할 때도 맺을 결자와 묶을 속자가 쓰입니다. 결박이라는 표현도 있죠. 결박. 몸이나 손 따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여 묶는다. 개박이라는 표현인데 멜 개자죠.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 구속한다. 결박. 포박도 있습니다. 포박. 잡아서 묶음 또는 그런 줄. 박금이라는 표현도 있네요. 포박을 당하다. 포박을 풀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전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얽을 전자입니다. 우리가 전족이라고 할 때 이 전자인데요. 동이어 묶는다. 불교 용어로도 사용이 되네요. 자, 우리나라는 속박, 중국어 슈포, 일본어 소크바크 해서 한중일 삼국이 글자 차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같은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발음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히 일본어 같은 경우는 소크바크이기 때문에 속박과 정말 비슷하죠. 다만 중국에서 위에슈 약속이라고 하면 일본의 야크소크나 우리 약속처럼 좀 가벼운 뜻이라기보다는 뭔가 얽어맨다 해서 속박과 비슷한 뜻으로 약속, 제약하다, 제한하다의 뜻으로 약속이라고 씁니다. 위에슈. 속박을 영어로 찾아보았더니 restriction이나 restraint 정도로 제한하다의 뜻이 검색이 되었고요. 또한 이 몸을 체결해서 얽어맨다, 묶는다로 생각을 한다면 bondage 정도의 영어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에 73건이 검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도 속박, 광복 이후 77년 조선일보에도 속박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부터 지금까지 매우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자어 457번째 시간에는 묶을 속자, 얽을 박자가 결합한 속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전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